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도시 상가 투자 정말 괜찮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때 송도, 청라, 동탄 같은 신도시들은 새로운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지역엔 곧 대기업 들어온대. 앞으로 유동인구 폭발이래. 지금 상가 하나만 잡아두면 노후가 편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현실은 예상과 꽤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뜬다 라는 말의 마력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신도시는 언제나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광활한 부지, 새 아파트, 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 계획,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는 늘 이런 문구가 따라붙습니다. 미래의 강남, 제2의 판교, 투자 3년 후 수익률 10% 보장. 특히 상가 분양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더욱 부풀려집니다. 상가 분양업자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 단지 3개가 다 인접해 있어요. 입주만 시작되면 유동인구가 확 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주 이후 실제 상권이 자리 잡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이 부분이 예상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먼저 송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송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고층 오피스 빌딩, 글로벌 기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이는 도시. 하지만 정작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업 유치가 늦어지고 학교나 관공서 이전도 지연되면서 상권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때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커넬워크 같은 대형 상가들은 핫플로 주목받았지만 그 이면엔 수많은 공실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번화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임차인구하지 못한 점포가 즐비했죠. 특히 소형 상가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분양가가 비쌌던 데다 상권이 성숙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니 임대 수익은커녕 관리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송도에서 수억 원을 투자했던 일부 상가는 지금도 매물로 수년째 나와 있습니다. 청라 역시 비슷합니다. 공항 근처, 경제자유구역, 대기업 본사 이전, 이 모든 계획이 화려하게 발표되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입주 지연, 인구 증가 속도 둔화, 그리고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상권이 생각보다 천천히 형성되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중심 상가의 경우 1층 점포조차 2년에서 3년 이상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분양 당시 10억이던 상가가 지금은 매매가 6억에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공실이 길어지면서 임대료는 내려가고 투자자들은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로 내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도시의 성공적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동탄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아파트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지만 정작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권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연계된 지역은 더더욱 텅 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신도시 상가가 실패하는 구조적인 이유는 뭘까요? 첫째, 유동인구의 시차입니다. 신도시는 계획은 빠르지만 실제 입주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도 상가 주변의 인프라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학교, 관공서, 대중교통, 병원, 카페? 이런 요소들이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상권이 됩니다. 둘째, 상가 공급 과잉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당 수십 개의 상가동이 함께 들어서죠. 분양가가 높고 공급이 많다 보니 실제 입주민 규모에 비해 점포수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치킨집, 카페, 미용실이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셋째, 투자자의 오해입니다. 상가니까 무조건 월세 나올 거야. 이런 단순한 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시간과 수요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동탄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경기도 최고의 신도시로 꼽히는 동탄 이 신도시는 GTX, 광역버스, 대기업 입주, 수십만 인구 계획으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초창기 상가 투자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탄역 근처 일부 상가는 분양 당시 핵심 입지로 소개됐지만
입주 초반은 유동인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점포가 50개라고 한다면 30개가 비어있는 시절도 있었죠. 주변 인프라가 완성되고 나서야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마저도 핵심 위치 몇몇 상가만 겨우 자리 잡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실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결국 동탄에서도 상가의 위치와 시점, 선택이 승패를 가른 셈입니다.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입주 시점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아파트 입주 시작하면 손님은 알아서 생기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은 거죠. 둘째, 분양사 설명만 믿었다는 것. 보증 임대, 수익률 6% 확정. 이 같은 말에 안심했지만 막상 계약서에는 조건부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그 누구도 이 조건부 조항이라는 보험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상권 분석의 부재. 단기적으로 유동인구만 보고 투자했지만 실제 장기적으로 소비력 있는 인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상가에도 기회는 있을까요? 물론 모든 신도시 상가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성공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입지, 시기, 업종 선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현재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역 광역환승센터 주변 카페거리나 송도의 센트럴파크 인근 상권은 집객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 언제, 왜 그곳을 찾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상가 투자에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입지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입지도 상권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둘째, 공급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주변 단지와 상가 수를 비교해보고 내 점포의 생존 확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임차인 중심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상가에서 장사를 한다면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신도시 상가는 미래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언제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공실과 관리비 그리고 대출이자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즉, 상가 투자는 기다림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송도, 청라, 동탄을 중심으로 신도시 상가 투자 실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상가는 무조건 오른다 라는 오래된 신화를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의 현실과 흐름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